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한 70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년 전 제 아들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며느리를 보고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저희 가족을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완벽한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냈는지, 그리고 제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외아들인 진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진수는 5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였다고 하는데 사실 전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래도 진수는 끝까지 전 며느리 흉을 보지 않더라고요. 엄마, 그냥 제가 부족했나 봐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착한 아들이 그 일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진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다시 결혼하려고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한편으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새 며느리를 만나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공손한 말투, 예쁘장한 얼굴. 나이는 38이라고 했는데 훨씬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를 좀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전통차로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어머님, 제가 안마 자격증이 있거든요.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릴게요. 처음 만난 날부터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며느리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 사람 같았어요. 보통 처음 만나면 어색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수연 씨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정말 잘하죠?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래, 참 야무지네. 그런데 진수야, 수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친척들도 별로 없고요. 아이고, 그래? 참 안 됐구나.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불행한 과거를 캐묻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수연 씨 쪽 하객은 정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진수가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혼자 있었지만 수연 씨가 자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단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능한가? 그러던 중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서울 집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수연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병원 가는 길에 들렀어. 차나 한잔하고 갈게. 집에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수연 씨가 급하게 치우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무슨 서류야? 아, 그냥 진수 오빠 보험 들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요즘 불안한 일이 많잖아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수연 씨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주의 깊게 수연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했습니다. 첫째, 수연 씨는 자기 과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 외에는 학창시절, 친구들 아무것도요. 둘째, 가끔 거실에서 혼자 통화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셋째, 진수가 없을 때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여전히 공손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낯선 남자가 제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남자는 급하게 자리를 떴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마을 입구에서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볼 일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불안한 마음에 진수에게 전화했어요. 진수야, 혹시 요즘 무슨 일 없니? 네?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 수연이도 잘 지내고? 그럼요. 수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줬어요. 진수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말 진수와 수연 씨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집안일도 돕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수연 씨 핸드백을 건드렸을 때 수연 씨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그건 제 가방이에요. 아, 미안. 실수로 건드렸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 씨가 잠든 사이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이들이 나가면 저 가방을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먼저 나갔고 수연 씨도 장을 보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기회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 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신분증이 있었어요. 김미숙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확인서. 수익자 김미숙. 보험금 5억 원. 사망자 최준호 남편. 사망 원인 심장마비.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보험 서류들이 있었는데 모두 진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인 박수연으로 되어 있었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수연 씨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뒀어요. 그래. 벌써 왔니? 네, 깜빡 잊은 게 있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연 씨가 정말 이전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탄 사람일까? 그럼 진수도 위험한 거 아닐까? 며칠 후 그 낯선 남자를 또 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계속 우리 동네에서 뵙네요. 혹시 누구 찾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박수연이라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박수연이요? 그게 누군데요? 아니,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김미숙이라고도 하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저는 보험조사관입니다. 그 여자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보험회사 조사팀 직원이었어요. 혹시 그 여자가 누군가를 죽였나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그 직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럼 경찰은요? 증거가 없어서 사망 원인도 자연사로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추적하던 중에 그 여자가 최근 재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까지만 파악했습니다. 혹시 38살 정도 되는 여자, 굉장히 예쁘고 말을 잘하는 여자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수연 씨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진수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어떻게 말하죠? 게다가 진수가 믿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안전을 위해 자주 연락하고 살피기로 했죠. 진수야, 요즘 건강은 어떠니? 좋아요, 엄마. 왜요? 그냥. 나이 들면 건강 조심해야지. 특히 심장 같은 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래요. 그래도 조심해. 그리고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 씨가 또 저희 집에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가 요즘 너무 피곤해해서 보약 좀 지어주려고요. 어머님이 좋은 약재 아신다고 해서. 보약? 무슨 보약? 그냥 기력 보충하는 거요. 어머님, 혹시 심장에 좋은 약재 아세요? 심장. 그 단어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하필 심장이니? 아, 그냥요. 요즘 진수 오빠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진수가?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병원 가보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고.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설마. 수연아, 혹시 진수한테 특별히 먹이는 거 있니? 네? 아니요, 그냥 평범한 음식들이죠. 아, 제가 매일 아침 갈아주는 주스 정도? 무슨 주스? 그냥 과일 주스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왜요, 어머님? 수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날 수연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진수를 만났어요. 엄마? 여긴 어떻게? 진수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저는 진수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진수야, 엄마가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그 보험 조사관도 만났고.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진수야, 최근에 정말 가슴이 답답했니? 그건. 네, 가끔요. 하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언제부터야? 한두 달 전부터? 하지만 엄마, 그게 수연이랑 무슨 상관이? 진수야,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수연이가 주는 음식 먹지 마. 특히 그 주스. 그리고 당장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 혈액 검사도 하고. 진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대요. 뭐라고? 제 혈액에서 정체불명의 성분이 나왔는데 의사가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수연 씨는 진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야, 당장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하지만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어. 수연이 가방에서 찾은 서류들 사진 찍어뒀어. 그날 저녁 저희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수의 작은 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수연 씨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들 모이시고. 수연 씨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앉아.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신분증 사진, 보험금 서류, 그리고 진수의 병원 검사 결과까지. 수연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미숙 씨, 아니 박수연 씨. 당신 정체를 다 알아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3년 전에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 5억을 탔죠. 그리고 이번엔 우리 진수 차례였고. 아니에요. 전 남편은 정말 심장마비로. 저는 억울해요. 수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 먹인 주스에 뭘 탄 거죠? 전 정말 몰라요. 진수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전 정말.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아니,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전 남편도 심장이 안 좋았다고 했지? 나처럼? 수연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신고를 해뒀거든요. 김미숙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연 씨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다는 거예요. 다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보험 조사관의 추적으로 결국 이번엔 덜미가 잡힌 겁니다. 진수에게 먹인 것은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약물이었고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거였어요. 진수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으니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수연 씨는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남편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됐고요. 이 일이 있은 후 진수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정말 평범합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음식도 잘 못하고 저랑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며느리가 더 좋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